안녕하세요. 전 지금 고려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양민석 군을 만나러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앞에 있습니다. 저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이 과학도서관이고요. 원래 제가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, 겨울방학 여기에서 iOS 앱 개발 특강을 해요. 한 4, 5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캠퍼스가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한데 이렇게 학기 중에 오는 건 처음이에요. 학생들도 많고 네, 저한테 약간 낯서네요. 아무튼 네, 이제 학기도 시작하고 봄이 되니까 날씨도 좋고 좋네요. 학번이 몇 학번이야? 18학번? 18학번이죠. 18학번. 아 미안. 그럼 학과 이름이 정확하게 뭐예요? 컴퓨터 학과예요. 고려대학교 컴퓨터 과학과도 아니고? 컴퓨터 과학과도 아니고 컴퓨터 학과예요. 아 그냥 컴퓨터 학과. 영어로는 뭐예요? 컴퓨터 사이언스. 아 컴퓨터 사이언스. 그럼 컴퓨터 과학과네. 공대 소속 아니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. 2018학년도에 컴퓨터 과학과 들어왔고 그쵸. 그래서 지금 한 1년 동안 해보니까 어때요? 대학? 생각보다 별 것 같던데요. 어떤 걸 기대했길래? 그게 고려대학교 커리큘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되게 편안하게 가는 분위기더라고요. 그냥 되게 가볍게 C랑 자바만 하고 뭐 전산 수학 이 정도만 하는데 다른 몇 개 학교는 보면은 막 처음부터 진짜 빡세거든요. 막 1학년인데 C도 잘 모르는 애들 막 자료 구조 가르치고 알고리즘 가르치고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 저 1학년은 편했죠. 이제 일단 1학년은 편하게 보내줄게 뭐 그런. 네, 그렇죠. 2학년은 놀아야 되니까 2학년부터 이제 빡세게 하고. 1학년 때 살려는 드릴게. 살려는 드릴게. 좋네.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만난 거잖아. 그러니까 소개해준 내 특강을 들은 송모군 덕분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, 그러니까 그 전부터 굉장히 요즘 내 관심사인 것 같아. 학종. 학종. 학종이 요즘 내 관심사고, 그 얼마 전에 SBS 다큐멘터리도 했었는데 봤나 혹시? 그 스카이캐슬 소속으로. 굉장히 거기에서도 내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, 물론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내 주위의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. 수능이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에서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는 게 강남권이다. 틀린 말은 네, 그래서 이제 수능을 치면 강남을 이기기 어렵다. 그래서 지금 학종에 대한 음의 세력이 있다. 그러니까 이건 SBS 다큐에서 이야기 나온 건 아닌데. 저도 좀 보고 놀라긴 했어요. 저는 학종이 이렇게 그 많은 혐오를 받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 막 포털 사이트 댓글 보면은 그 대충 좀 대중의 감정이 드러나는데 정말 거의 뭐 적폐 세력급으로 뭐라고 하니까 근데 이해는 돼요.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래도 그 정도로 학종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서.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, 일단 당장 내 와이프도 학종이라는 게 금수저 전형으로 생각을 해.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잖아. 중고등학교 때 여러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모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부모가 얼마나 재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들 생각을 하거든. 그건 근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나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. 솔직히 그게 그 학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 경험을 살려서 맞지.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대학을 들여보내주세요라고 주장을 하는 전형인데, 근데 그러한 경험을 하려면은 그 유년기 때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사실이잖아요. 근데 그거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일 거고. 우리 이름도 얘기 안 했다. 양민석. 고려대학교 컴퓨터과 재학 중인 양민석이. 그렇게. 그래서 얘기 흐름이 굉장히 다이나믹하네요. 네. 경제적인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결국에는 그 부모의 재력이 있어야지 경험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. 엊그제 만났던 나랑 그 둘째 나이가 같은 어떤 학부모는 자기 아이의 장래희 말벌 사냥꾼이래. 말벌새. 내가 볼 때 EBS 극한 직업을 본 거야.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지.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. 일단 양봉장이라도 데려가라. 양봉장이라도 데려가서 벌을 한번 보게 해줘라. 우리도 EBS 극한 직업 자주 봐. 그래요? 왜냐면 좀 약간 EBS 극한 직업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업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야 네가 하고 있는 일 괜찮지 않냐? 라는 좀 안도감도 주는 것 같아. 난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구나. 그런 내 인생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. 말이 되네요. 우리 그러면 학종이라는 게 보면은 원래 소개서랑 추천서랑 그쵸. 근데 말씀드린 게 저는 정확히 말하면 학종은 아니고 그 특성화고 전형은 나와가지고. 전형 자체는 학종이랑 비슷한, 아니면 학종의 일부? 의도는 비슷하죠.
그러니까 학종이 일부까지는 아닌데 시행되는 방식을 보면 거의 학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신 다만 그 전형에 넣어주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학종이랑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, 여기도 또 그러니까. 적폐라고 몰리고 그 특성하고 지원할 졸업생들만 지원할 수 수 있는. 있어요. 그러면은 그런 특성하고 특별 전형은 모든 대학에서 다 하는 거야? 모든 데가 다 하진 않아요. 일단 서울대는 하긴 하는데 되게 좀 요상한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 연세대 고려대가 아마 제 최상위권에서는 가장 위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. 특성하고 그거 말고는? 그거 말고는 일단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균등 전형 아래에 속해 있는 거라 가지고 일단 몇 명 주긴 해야 되는데 대신에 그 선택 방법이 대학 마음대로 가지고 그 기균 전체에서 몇 명 선발 이런 식으로 설정이 있는데 그러면은 특성화에서 한 명도 안 뽑아가지고 사실 난 그러니까 어차피 수학 능력이라는 거잖아. 네. 수능이라는 것도 수학 능력, 얘가 대학에 가서 배울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 없다를 보는 거고. 그래서 사실 나는 학종 자체가 기회균등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기회균등이라는 게 보면 처한 현실에서 어느 정도를 해냈냐를 보는 거잖아.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점프를 했느냐를 성공으로 본단 말이야 나는. 그러니까 걔 얼마나 많이 뛰어넘었는가.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. 근데 정말로 나도 내가 처한 환경에 비해서는 환경을 딛고 잘 점프를 했다고 생각을 해 나는. 그런 것처럼 그런 기회균등도 보면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. 자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. 이것도 보면 수학 능력 중에 하나라고 봐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. 이제 급설득됐다. 그러면 학종에 썼던 활동은 어떤 활동을 썼었어? 저는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좀 했어요. 근데 그 애초에 학교에서 제가 IT 특성화고등학교다 보니까 동아리가 IT 중에서 이렇게 특성화돼 있는 동아리들을 말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이름이 경우 뭐야 동아리? 레이어 세븐이라고. 레이어 세븐이 거기서 따온 거예요. OSI 세븐을 했지. 네트워크 동아리구나. 웃긴 건 네트워크 동아리가 아니라 해킹 동아리예요. 해킹 동아리. 결론적으로 그 컴퓨터에 관해서 활동을 한 건 맞으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썼죠. 그래도 개발 같은 거 프로젝트 진행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뭐 동아리랑 엮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동아리에서 대회를 열었는데 그 대회 사이트를 제가 만들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동아리는 주로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동아리고 그 동아리 학생들이 몇 명이었어? 한 기수가? 13에서 14명 정도. 13명에서 14명. 그 13명에서 14명들은 다들 뭔가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어서 다 달랐죠.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냥 바로 취업 전쟁 뛰어들거나 아니면은 진짜 난 해킹이 최고가 될 거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. 그렇지. 해킹의 최고가 되려면 굳이 학교를 안 가도 돼. 그쵸.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런 해킹 씬에서 계속 활동을 하려는 친구들도 있었고. 그건 해킹 씬, 네. 뭐지 클럽 씬 뭐 이런 거. 언더그라운드 그렇지, 해킹 그렇지. 씬. 그러면은 그 동아리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한 학생들도 꽤 있었을 거 아니야. 3분의 1? 3분의 1 정도. 딱 3분의 1. 넉넉하게 잡아도 3분의 1. 3분의 1은 해킹 씬을 하고. 한그 정도 3분의 1은 곧바로 취업하고 어떤 게 잘나서 내가 어떤 게 잘나서 고려대 컴퓨터 학과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포인트.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거. 자기주도적 학습. 자기 그걸 어떻게 증명했어? 개발하다 보면 되게 막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공부를 하면서 어떤 난관을 만났고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걸 그러면 그 자소서에 쓰면 그 얘기가 면접 때 나오나? 나죠. 오. 그러니까 그 어떤 질문을 받았어 그럼 면접? 자소서인지 자소설인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소서인지 소설인지. 네. 그렇지. 일단 고려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는 질문 말고 자소에는 질문을 하는데 막 그렇게 깊게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적당히 실제로 한 것만 썼는지 아니면 약간 MSG를 쳤는지 네, 그거 살짝 요거 검증하는- 확인을 하는 수준까지만 물어보는구나. 그렇죠. 그게 너무 깊이 있게 물어보는 건 또 시간상 제약도 있고 하니까. 근데 이게 자소설이라는 게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금방 뻥튀기 나지만 그 있는 사실 엄청 뻥튀기 하는 건 MSG 정도는 뭐 재료가 요만한데 MSG 이만큼 부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는 결국 이건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거는 거르기가 힘들죠. 그러면 이제 지금 고대 입학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레이어 7.
동아리 레이어 세븐이에요. 그쵸. 동아리 활동이 컸고 솔직히 내신도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. 내신은 좋았나? 네, 내신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. 1.5? 와우. 내신을 보는 이유가 이것마저 안 보면은 검증할 수가 없어요. 아, 그렇지.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? 네, 기초적인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검증은 사실 수능 최저 등급이랑 내신 말고는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대학에 안 본다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죠. 그래도 추석도 중요한 거고. 이 자소서에는 그러면 주로 동아리 활동, 그 교내에서의 그럼 학교 교회 외 활동은 이제 못 쓰니까. 학교 외 활동 못 쓰게 돼 있어? 네, 제주도 이제 못 써요.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내가 막 너무 실력이 좋아서 우리 학교가 나를 품을 수 없어 라면서 좀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런 친구들은 학종이 필요가 없습니다. 아, 그렇군. 그런 친구들 대학에서 먼저 데려가기 때문에 그렇군. 학종에서 겨룰 정도의 레벨이면은 그 정도가 필요가 없죠. 아무튼 그러면은 그럼 학종은 기본적으로 학교 외의 활동은 인정을 안 해주고 교내 활동만 인정을 안 한다. 하긴 그 교외 활동을 인정해주면 그것도 이제 진짜 당장 나만 해도 코더사이 코딩 대회 네. 하나 열어가지고 거기서 막 금상 막 10명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든. 그것도 이거 뭐 문제가 되게 복합적이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사교육 방지였거든요. 그렇지. KMO 같은 거 나가면 돈 쓰지 말라라는 게 교육 방침이었어요. 좋네 그거는.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. 학교 안에서만 해야 되는구나. 그럼 학교는 그런 걸 많이 해야겠네? 그쵸. 아, 그것도 살짝 문제가 있는 게 그 학교가 막 너무 많이 그런 걸 뿌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그거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. 어느 학교는 이런 활동을 네, 아예 하고 받는 걸 알고 있어요. 요 활동은 이제 막 시작한 거고 이 대회는 뭐 한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회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대학이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신뢰성? 그 생기부에 적혀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얼만큼의 가중치를 줄 수 있느냐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학교 따라서 한 명은 입상 페이지가 막 3페이지로 넘어가는 다른 학생은 못 볼 수 있잖아요. 사실상 그 둘의 그 학업 능력은 비슷한데 경남고가 뭔가 결승이나 준결승에서 선린이랑 붙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. 맞아요. 물론 이겼지.